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입니다. 지난번 국내 상장 탑10 ETF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개별 채권과 채권 ETF 그리고 예금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매월 적립식으로 ETF를 자동 매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IRP 계좌에서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은 국채나 한전채 같은 개별 채권을 직접 매수하는 방법과 채권형 펀드나 ETF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선 일반 계좌보다 연금 계좌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채권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연금 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당장 15.4%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 탈 때 저율의 연금 소득세를 냅니다.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세이연 효과가 연금 계좌의 큰 장점 중 하나죠. 그런데 일반 계좌에서도 채권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연금 계좌에서도 비과세, 일반 계좌도 비과세면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연금 계좌는 매매 차익에 대해 나중에 연금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연금 계좌가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채 19-6 현재 가격이 7,400원입니다. 7,400원에 사서 나중에 8,000원에 매도했다면 600원의 매도 차익이 나잖아요. 일반 계좌든 연금 계좌든 여기에 붙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에서 매매 차익이 났다면 당장은 세금을 떼지 않지만 연금 탈 때 수익의 5.5%를 연금 소득세로 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다. 연금 계좌도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 없다. 그런데 연금 계좌에서는 나중에 연금 탈 때 5.5% 연금 소득세를 낸다. 그러니 개별 채권을 연금 계좌에서 매수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다. 이해하셨죠? 반면 채권 이자에 대해 일반 계좌에서는 15.4% 이자 소득세를 떼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과세이연이 됩니다. 즉 연금 계좌에서는 당장 15.4% 이자 소득세를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 탈 때 5.5%를 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개별 채권을 매수해서 매매 차익이 나면 일반 계좌나 연금 계좌나 세금 없다. 그러나 연금 계좌에서는 나중에 연금 탈 때 5.5% 연금 소득세를 낸다. 일반 계좌 승. 그런데 이자가 발생하면 일반 계좌에서는 15.4% 이자 소득세를 낸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이자 소득세 내지 않고 모는 날 5.5% 연금 소득세만 낸다. 연금 계좌 승입니다. 요즘 국채는 이자를 보고 들어간다기보다 매매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매매 차익에 대해 5.5% 연금 소득세가 아깝다면 개별 채권은 ISA 계좌나 일반 계좌에서 매수하시고 연금 계좌에서는 채권형 ETF 같은 상품에 투자하시면 되겠네요. 세금만 고려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자 주는 채권형 ETF와 예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자 주는 CD금리 ETF나 코퍼금리 ETF가 예금과 수익률은 비슷하지만 ETF가 연금 개시 이후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금 계좌에서 연금 개시 이후에 내가 찾을 금액 외에는 상품으로 운용을 하면서 계속 수익을 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찾을 금액만 현금으로 확보해 놓고 나머지 목돈은 어딘가에서 굴러가는 겁니다. 만약 3천만 원을 1년 만기 예금에 운용하는 것과 CD금리 ETF에 투자했을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연금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의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예금은 1,000만 원만 필요해도 3천만 원을 모두 해지해야 하지만 채권형 ETF는 3천만 원어치 중 1,000만 원어치만 매도하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인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렇게 유동성 확보 방법을 고려해서 상품을 운용하는 게 좋습니다. 채권이나 채권형 ETF가 현금 유동성 측면에선 예금보다 조금 더 유리합니다. 예금을 선호하시더라도 100% 예금에만 운용하는 것보다 유동성 확보, 즉 현금화가 용이한 채권형 ETF에도 일정 부분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가격 등락은 싫고 안전한 이자만 받겠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CD금리 ETF나 만기 매칭형 ETF에 투자하시고 이자만 받는 건 아쉽다면 금리 변동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ETF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채권 ETF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 티커를 검색하시면 쉽게 검색할 수 있으시니까 캡처해서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타이거 CD금리 ETF를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매수하시려면
이렇게 매수 종목란에 종목 번호인 357870을 입력하시면 타이거 금리 투자 키스 ETF란 종목이 나오고 여기서 수량과 매수를 입력하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보험에서 이전해 놓고 아무것도 못 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최저 보증이율도 낮고 수익도 안 나서 연금저축 펀드를 IRP 계좌로 이전했는데 뭘 매수해야 할지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ETF는 다 고점인 것 같고 지금 매수했다가 빠지면 보험 이전한 걸 후회할 것 같고 지금까지 보험에서 손해를 좀 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잘 운용하고 싶은데 유튜브 봐도 확신이 안 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부둥켜 안고 있는 거죠. 본인 얘기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런 분 많습니다. IRP 계좌라면 그냥 예금에라도 운용하겠는데 연금저축 펀드 계좌라 예금 매수도 안 되고 그렇다고 IRP로 이전 가능한 55세까지 놀릴 수도 없고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매수할 수 없지만 사실상 안전한 상품도 있습니다. MMF입니다. 오늘 국공채의 MMF 수익률이 연 3.72% 정도 나옵니다. 이 외에도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코퍼나 CD금리 ETF 그림에서는 1, 3, 4, 5번이 해당되겠네요. 아니면 8번 같은 만기 매칭형 ETF도 만기까지 보유하면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금리형보다 조금 더 수익을 내고 싶다면 종합채권 ETF도 좋겠죠. 한 가지 더 고려한다면 현재 금리가 1, 2년 내에는 내려갈 게 확실하다고 판단한다면 금리가 내렸을 때 수익이 기대되는 초장기 국채 ETF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금도 아닌데 5조, 6조씩 사람들이 투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할 겸 해서 이런 채권형 ETF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돈이 들어가야 공부가 됩니다. 이런 투자 경험이 없으면 나중에 퇴직금 몇 억 받아서 고민만 하시다가 결국 예금에만 몰빵하게 됩니다. 몇 년 후 2% 예금이자 시대가 다시 올 수 있겠죠. 1, 2%라도 좋다. 원금만 까먹지 않으면 된다. 이러면 모를까? 채권 상품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발을 담궈서 투자 경험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올라서 못 들어가겠다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런 상품도 먼 훗날 보면 오늘이 저점일 수 있습니다. S&P 500 10년 차트인데 굴곡은 있지만 우상향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도 장기 곡선은 우상향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거치식이면 분할 매수할지 한꺼번에 매수할지 고민이 되겠지만 적립식이라면 지금 가격 의식하지 마시고 내리든 말든 매월 꾸준히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십시오. 세액공제 받기 위해 시작했지만 먼 훗날 소중한 내 노후 연금으로 쌓여 있을 겁니다. 안전하면서 적당히 수익 많이 나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투자하시면 안전하면서 적당히 수익 나는 상품 많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자신만 있다면 연금계좌에서 지수형 ETF에 장기 투자하십시오. 특히 퇴직이 많이 남았다면 더더욱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립식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하고 ETF를 자동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이렇게 적립식 장바구니 신청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적립식 자동 주문 서비스 신청하시면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지정한 날 9시 30분에 자동 매수 체결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34만 원씩 자동이체 시키고 매월 내가 지정한 날 9시 30분에 34만 원 범위 내에서 내가 지정한 ETF를 자동 매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S&P 500을 매월 특정한 날 34만 원어치 자동 매수하는 걸 신청해 놓으면 그날 9시 30분에 34만 원어치 매수해 줍니다. 짜투리가 남으면 몇 달 후 모아서 내가 수동으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정한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매수합니다.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에 문의해 보십시오. 미래에셋 증권의 경우 아직 ISA 계좌와 IRP 계좌에서는 ETF 자동 매수가 안 되고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월급 통장에서 강제로 매월 떼가야 저축이 되고 일정한 날 자동 매수를 해야 잊어버리고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내려가면 사야지 했다가 못 사고
샀는데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쌀 때 사려고 하지 마시고 내리든 말든 나는 매월 특정 ETF를 꾸준히 매수하겠다. 이런 마음이라면 편할 겁니다. 장기 투자하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못지않게 S&P 500 수익률도 좋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전산 공유가 2006년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산 자료 보니까 2006년도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약 11억 정도에 거래되었더군요. 최근 실거래가 보니까 37억이었습니다. 무려 3.2배가 올랐네요. 2006년 S&P 500 지수가 1280이었고 2023년 말 대략 4700 정도니까 3.8배가 올랐습니다. 천정부지로 올랐던 부동산 상승률 못지않게 올랐네요. 물론 부동산 레버리지 효과 등 많은 요소들을 감안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샀다 팔았다만 하지 않고 지수형 ETF에 장기 투자하면 괜찮다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올해 2살 된 대손녀도 연금저축 펀드에서 지수 추종 종목 위주로 50년 이상 장기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 훗날 제가 죽고 난 뒤 손녀가 60년 전에 개설한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연금을 타겠죠. 하늘나라에 있을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영상이 그때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연금부자 되십니다. 올해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기업 강의나 유료 개인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메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